네, 배수도 사실은 많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함량도 조금 낮고요. 저 같으면 아이에게 안 먹이겠다. 안타깝죠. 그걸 사 먹이신 엄마들이. 저는 유린의 약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극성맘 약사이고요. 약사면서도 또 집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특별히 이제 처방약보다는 영양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영양제보다는 건강한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는 약사입니다. 네,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활동량이 많거나 아니면 입이 짧거나 편식이 심한 경우에는 비타민 B를 꼭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아이들이 마르고 이렇게 살이 안 찌느냐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활동량이 많다고 하면 비타민 B 베이스가 된 멀티비타민을 먹이는 게 좋고, 입이 짧거나 편식이 심한 아이들은 사실 아연이 부족한 경우가 조금 있어요. 체내에 아연이 부족하다 보면 특정 맛이나 냄새를 맡는 감각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연을 먹여서 그 기능을 조금 활발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이는 편이 참 낫죠. 보통 아연도 5mg 이상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 좋아요. 아니면 아연 굼이라고 아연을 따로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연 제품을 먹이는 게 좋죠. 편식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잘 먹는데 활동량이 많다, 그래서 살이 안 찐다, 그런 애들은 이제 비타민 B가 베이스로 된 멀티비타민을 먹이는 게 좋고요. 만약에 비타민 B 베이스로 된 멀티비타민을 먹이신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비타민 B가 총 8가지예요. 근데 그 8가지 중에서 한 5가지 이상 들어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2개, 3개 넣어놓고 이게 비타민 B라고 광고하는 멀티비타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함량이에요. 뒤에 보시면 함량이 표기되어 있는데 퍼센트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50% 이상 된 제품을 먹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멀티비타민 30% 정도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비싸진 않아요. 사실은 광고를 많이 이렇게 광고를 또 많이 하는 그런 제품은 광고비가 붙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 있죠. 근데 그게 꼭 그런 함량이나 종류나 이런 걸로 곧 가격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애니멀 퍼레이드 멀티비타민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 제품이 예전에는 성분이 되게 착했는데 조금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성분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충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약국에서 파는 텐텐, 되게 유명하죠. 근데 그 텐텐 제품도 되게 생각보다 착한 성분들도 있고, 그다음 함량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텐텐은 유명한데 왜 저가죠?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제 모델로 하는 텐텐은 그런 제품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광고비가 조금 많이 절감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이타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마이타민의 비타민 B 개수도 사실은 많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함량도 조금 낮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타민에 향료가 쓰였어요. 그리고 가격이 또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되는 비싼 제품이거든요. 저 같으면 아이에게 안 먹이겠다. 사실 광고를 좀 기가 막히게 해놨죠. 뭐 이거 먹이면 되게 키가 커지고, 또 이거 먹이면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또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과대 광고고 그럼 시각처에서 이거는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건강기능식품은 과대 광고를 허용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타민 B나 뭐 C나 특정 그 영양제가 아주 약간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뭐 맛이나 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조금 아쉽죠. 안타깝죠. 그걸 사 먹이신 엄마들이. 원료 및 함량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전성분이 나와 있는데, 체크해야 될 거는 합성 향료, 합성 향료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지. 근데 인공 감미료를 사실은 이제 회사들이 되게 많은 단어로 표현을 해요. 뭐 기타 가당, 아니면 뭐 수크랄로스, 아니면 액상 과당,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기를 하는데, 그 표기된 성분만 없으면 사실은 이 제품은 그래도 먹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그 뭐 뽀로로 음료수, 뭐 이런 과자 같은 거 보면은 전성분에 나와 있어요. 뭐 액상 과당, 아니면 기타 과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설탕이 들어있으면 차라리 낫죠. 왜냐면 설탕 근데 비싸서 안 넣어요, 회사들이. 인공 감미료를 넣죠. 설탕보다 몇천 배를 내고 값은 또 몇백 배 싸니까. 근데 사실은 영양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음료나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이 이제 영양제 측면에서는 이제 더 기준의 잣대가 높은 거죠. 왜냐면 건강 관련돼서 내가 먹이는 건데 이런 거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타민이라면 당연 비타민 C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린다? 그럼 뭐 비타민 C. 항상 중이염이나 폐렴으로 간다. 그러면 비타민 C, 반드시 비타민 C를 먹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잘 몰라요, 사실. 몰라요. 네, 비타민 C가 면역력에 좋다는 거를 잘 몰라서 사실은 안타깝죠. 그러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형이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먹다가 안 먹다가도 가능해요. 왜냐면 먹고 나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C나 멀티비타민,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혈중 농도가 있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 아이 몸속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3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원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6시간 사이클로 먹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매일 먹이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죠.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은 사실 조금 힘들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꼭 먹이자. 저는 아침, 왜냐면 비타민 B는 사실 아침에 먹이는 게 중요한데 비타민 B를 먹었을 때 되게 활력을 줘요, 이 몸에. 그러니까 어른들도 아이들도 아침에 비타민 B를 먹이는 게 가장 좋죠. 네, 사실 빈속에 먹어도 상관없어요. 다 그렇진 않은데 왜냐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속이 쓰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식후에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죠. 그게 이제 비타민 B에서 제가 8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타민 B에서 2번이랑 3번이 살짝 역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는 어린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향료를 첨가를 하거나 단맛을 첨가를 하는데 팁이 하나 있는 게 그 비타민 B랑 아미노산이 섞여 있는 게 있는데 아미노산이 없는 거를 먹으면 살짝 그 냄새, 역한 냄새가 조금 덜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없는 비타민 B를 먹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브레인 하이업이라는 제품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력을 진나간 기억을 찾아준다는 그런 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그 천마나 맹문동 같은 그 기억력에 좋은 그 생약 성분이랑 이제 비타민 B를 섞어서 파는 제품인데 사실 그거 먹고 기억력 좋다면 뭐 저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 같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근이 눈에 좋잖아요. 근데 당근을 잔뜩 넣은 김밥을 김밥집에서 팔아요. 그래서 이 당근 김밥만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이런 느낌이랄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당근이 눈에 좋으니까. 한마나 맹문동이 기억력에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먹고 기억력이 좋아지면은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거기서 광고하다시피 이것만 먹으면 뭐 기억력이 완전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이러지는 않다라는 거를.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이게 문제인 게 맹문동이나 천마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도 들어있는데 그건 살짝 조금 들어있고 나머지 이제 첨가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는 먹이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이제 그 과잉 행동이나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의 식습관을 보면 사실 당 섭취가 높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스크림이나 뭐 쿠키, 과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 섭취가 높은 아이들이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엄마들이라면 먼저 식습관을 고쳐보는 것을 권유를 하고요. 마그네슘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시금치나 푸른잎 채소나 아니면 씨앗류 아니면은 견과류 여기에 마그네슘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과잉 행동하는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을 때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어주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과잉 행동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ADHD 아이들한테 마그네슘을 먹였을 때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많은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이 이제 바로 처방약을 먹는 건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약 하나만 먹으면 쉬운데 그 음식을 고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식습관을 고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엄마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당 섭취는 그대로 있는데 그 처방약만 먹으면 사실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처방약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부작용이 어마무시한데 마치 그 약을 먹으면 우리 아이가 증상이 완화되니까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들도 보면 성분이 이제 비슷한데 되게 비싼 영양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광고랑 직결되어 있지 사실은 그 성분이 좋고 함량이 높고 그런 거랑 이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없기 때문에 합성 향료나 아니면 인공 감미료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들 없는 것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